버스비보다 저렴한 택시가 우리 집 앞에 매일 대기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더 이상 수천만 원을 들여 자동차를 소유하려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동차 산업의 100년 역사를 뒤집을 만큼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기존 승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가 운전자 인건비를 포함해 1마일당 약 2달러의 비용을 소모하는 반면 테슬라는 이를 10분의 1 수준인 0.2달러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습니다. ZDNet의 2026년 2월 보도와 업계 데이터를 종합해볼 때 이러한 비용 구조의 격차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기존 운송업의 수익 모델 자체를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과연 이 압도적인 숫자는 실제 도로 위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는 왜 이미 시장을 장악한 우버 플랫폼에 차량을 공급하는 쉬운 길 대신 험난한 독자 플랫폼 구축을 선택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치밀한 경제적 셈법이 명확해집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 출근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운전석도 페달도 없는 사이버캡이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소리 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고 사람들은 운전대와 씨름하는 대신 뒷좌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업무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율주행 기술의 시연이 아니라 제조업 기반의 경제가 서비스 플랫폼 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이자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경제적 사건입니다. 2026년 3월 현재 모빌리티 시장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숫자는 바로 3만 달러입니다. 개차 등 주요 자동차 분석 매체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테슬라 사이버캡의 제조 원가는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이하로 추산됩니다. 운전대와 페달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이드미러까지 없앤 파격적인 설계 덕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의 손익분기점을 구조적으로 붕괴시켰다는 뜻입니다. 경쟁사인 웨이모가 고가의 라이다 센서와 복잡한 장비를 탑재해 차량 한 대당 1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비용 우위입니다. 테슬라는 값비싼 센서 대신 카메라와 AI 신경망만으로 주행을 해결하며 하드웨어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원리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제조 혁신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각자 조립해서 마지막에 한 번에 합치듯 차량의 각 모듈을 동시에 만들어 조립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직접 충전기를 꽂을 필요 없는 무선 충전 시스템, 즉 인덕티브 차징을 도입해 인건비가 드는 유지관리 과정까지 자동화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두기만 하면 충전이 되듯 로보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고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전력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기사가 없어 인건비가 0원인 택시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차량 가격은 일반 승용차보다 저렴하고 연료비와 관리비마저 거의 들지 않는다면 기존의 택시 요금 체계가 과연 이 효율성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교통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소유 차량의 연간 평균 가동률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자산을 구매해놓고도 그 수명의 95% 이상을 주차장에서 감가상각만 당하며 낭비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는 원리가 바로 테슬라가 2026년 현재 본격화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빈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모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빈방이 숙박료를 벌어오듯 내가 차를 쓰지 않는 시간에 차가 스스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9시간 동안 과거에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비만 내고 있던 차량이 이제는 스스로 도로로 나가 승객을 태우고 운임 수익을 올리는 것입니다. 더버즈 등 주요 테크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가 우버와 같은 기존 거대 플랫폼과 협력하는 대신 독자적인 플랫폼을 고집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사이버캡과 기존 소유주들의 차량을 결합하면 플랫폼 유지 비용은 낮추면서도 차량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차장에 멈춰있는 자동차가 단순히 돈을 먹는 소비재가 아니라 매달 월급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경제 계획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모빌리티 업계의 시장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승차 공유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통상 전체 결제 금액의 20%에서 30% 사이를 오갑니다. 이 지표는 테슬라가 왜 1억 명이 넘는 우버 사용자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테슬라 네트워크 앱을 출시했는지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단서가 됩니다. 즉, 남의 플랫폼에 입점하여
막대한 통행세를 내는 대신 그 수익을 온전히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원리는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과 자사몰을 운영하는 브랜드의 차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면 손님은 많지만 높은 입점 수수료를 떼이는 반면 자사몰의 경쟁력이 강력하다면 수수료 없이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값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 중개비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만약 식당이 아주 유명해서 손님들이 알아서 전화 주문을 하거나 자체 앱을 쓴다면 사장님은 그 중개비를 아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자신들이 그 유명 맛집이자 동시에 배달 앱이 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라는 독자 생태계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 과연 우버와의 협력이 정답이었을까요?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과 사람들의 마음도 과연 준비되었을까요? 2026년 3월 현재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주요 거점에서 무인주행 규제 승인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테슬라가 우버와 같은 기존 거대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굳이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고집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아끼기 위함이 아닙니다. 차량 제조부터 운영 시스템 그리고 가장 민감한 보험까지 수직 계열화했을 때 발생하는 압도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핵심입니다. 기존 차량 호출 플랫폼은 운전자 수익 배분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지만 자율주행 전용 플랫폼은 이 비용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명한 기회와 그에 따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중교통보다 저렴한 마일당 비용을 실현할 기회입니다. 이는 사이버캡의 양산 성공뿐만 아니라 특정 구역 내에서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 4 이상의 주행 승인이 법적으로 완벽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둘째 유효 차량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테슬라 소유주가 자신의 차를 로보택시로 내놓는 모델인데이는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법적 가이드라인과 전용보험 상품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의 신뢰 자본 구축입니다. 수십억 마일의 주행 데이터를 통해 인간보다 사고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대중이 기계에게 목숨을 맡기는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서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모빌리티 전쟁의 승자는 가장 빠른 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고 책임 소재라는 법적 회색지대를 가장 먼저 해소하고 규제당국과 대중에게 안전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진영이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테슬라가 왜 우버라는 거대 플랫폼에 탑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태계를 고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주권과 압도적인 마진율 방어에 있습니다. 2026년 현재 테슬라의 전략은 단순히 저렴한 택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캡과 기존 FSD 탑재 차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는 차량을 소유하는 시대에서 서비스로서의 이동, 즉 MaaS가 완성되는 구조적 변곡점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2026년 하반기 실제 배치량과 생산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통한 제조 원가, 절감이 실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5년 내 기업 가치 재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판매 수익보다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운영 수익이 재무제표의 메인이 되는 순간이 진정한 투자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별개로 각국 정부의 규제 승인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한 변수입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공방이나 기존 운송 노조 및 업계의 반발은 로보택시의 글로벌 확산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실제 도로 위에서의 배치 속도와 규제 완화 흐름을 냉정하게 추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이동은 더 이상 소유하는 자산이 아니라 접속하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2030년 여러분의 집 주차장에는 여전히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로보택시 앱만 남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미래를 들려주세요.